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무한 점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한 점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남은 점프 횟수를 기록하는 변수를 만들고 남은 점프 횟수가 0보다 클 때만 점프가 가능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물론 2단 점프나 3단 점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점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나타내는 무울형 변수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범용성을 고려해서 남은 점프 횟수를 기록하는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플레이어, 지난번에 만들던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같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void start나 update 함수 바깥쪽에 int left jump라는 남은 점프 횟수를 기록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여기 안쪽에 원래는 if input get button down 점프까지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end 연산자로 left 점프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점프를 할 때마다 남은 점프 횟수를 1회 차감을 해야겠죠? left 점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가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하면은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지금 레프트 점프가 0으로 되어 있어서 레프트 점프를 2로 초기화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2번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방금 보신 것 같이 이 점프를 이제 공중에서 무한 점프를 하지 못하게 이제 점프 횟수를 제한해 둔 건 좋았는데 지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점프 횟수가 다 소모해 버려서 다시 점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에 돌아왔을 때 점프 횟수를 다시 1이나 혹은 게임에 따라서 게임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이나 2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 떨어졌는가를 체크, 이걸 다른 말로 그라운드 체크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체크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스 콜라이더가 이제 다른 콜라이더와 충돌을 할 때 이제 유니티 엔진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벽 같은 거에 부딪힌 것에도 똑같이 땅에 부딪힌 것과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 타기를 무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벽 타기를 의도적으로 넣고 싶다고 하더라도 벽 타기를 할 때 이제 적용되어야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과 땅에 닿는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땅에 부딪히는 것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트리거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라운드 체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디터에서 플레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하이어키 창에서 플레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우클릭 create empty를 눌러 아무 컴포넌트도 달리지 않은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생성한 오브젝트가 기존 플레이어 오브젝트 아래에 위치하고 플레이어 오브젝트 왼쪽에는 접고 펼 수 있는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방금 새 오브젝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자식 오브젝트가 되게끔 생성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오브젝트를 서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 설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에 넣어주거나 빼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폴더 정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탐색기에서 폴더 정리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트랜스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식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은 부모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몸에 붙은 팔이나 다리의 위치도 같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팔을 움직인다고 해서 몸통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이 게임 오브젝트도 따라 움직이고요.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 포지션 값이 변한다고 해도 이 플레이어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얘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0,0,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 화면상의 정중앙, 그러니까 요 0,0,0이라는 좌표에 위치한다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위치와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move to를 사용하면은 좀 더 확실히 보이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플레이 모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작업 내용이 사라져 버렸네요. 다시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요 새로 생성한 오브젝트를 그라운드 체크라고 이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체크. 그러고 이 녀석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붙여줄 겁니다. 피직스 2D에 가서 박스 콜라이더 2D.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박스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한 콜라이더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단순함을 위해서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를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바닥 쪽으로는 이 플레이어의 콜라이더보다 조금 더 아래로 오도록, 그리고 좌우로는 우리 플레이어의 원래 콜라이더보다 좀 작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그라운드 체크에다가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의 옵션에 is trigg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is trigger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is trigger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콜라이더는 트리거라고 부르면서 기존과는 달리, 기존의 콜라이더와는 달리 다른 물체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콜라이더는 이제 콜라이더끼리 부딪히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서로 지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트리거는 그렇지 않고 서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충돌을 안 하는 충돌체, 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콜라이더는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 서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랑 충돌했을 때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우리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이제 대신에 다른 물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신호만 얻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 밑에 트리거를 추가했는데 트리거는 다른 콜라이더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 있는 높이가 조금 높아진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그라운드 체크 트리거가 지면에 있는 콜라이더에 닿을 때는 신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땅에 닿았을 때 얘가 지면에 내려앉았을 때 점프 횟수를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라운드 체크에 스택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택 스크립트, 네, 이름은 그라운드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체크. 자, 코딩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미리 코드를 준비해 오는 걸 깜빡해서 직접 코딩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언해 줘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를 왜 선언을 해줘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플레이어 코드에 접근을 해서 이 남은 점프 횟수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 코드에 접근할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일단은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플레이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oid start와 void update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void라는 건 리턴 값이 없는 함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on trigger enter. 그 다음에 콜라이더 2D 하고
뒤에는 이제 매개 변수의 별명을 지어줄 건데 매개 변수의 별명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름을 other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함수 본문을 열어주고요. 이 onTrigger enter는 이제 만약에 트리거가 다른 콜라이더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 신호가 발생됐을 때 유니티 엔진에서 호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처리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onTrigger enter의 본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레이어에 접근을 해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변수 레프트 점프죠. 근데 지금 레프트 점프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모습이네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자, 퍼블릭으로 선언했으니까 이제 외부인 그라운드 체크에서도 플레이어의 레프트 점프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레프트 점프 접근 가능하죠. 레프트 점프 이꼴 2 이렇게 초기화해 주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나가면은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이 플레이어 앞에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퍼블릭. 이 퍼블릭을 붙여야 우리가 이 유니티 엔진 상에서 인스펙터 창을 통해 이 플레이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코딩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어 여기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플레이어를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점프 2번. 점프 파워가 지금 너무 높은 모습이네요. 이따가 줄여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야, 왜 점프 안 돼?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이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2D 엔진하고 3D 엔진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onTrigger enter 뒤에도 2D를 붙여줘야 됩니다. onTrigger enter 뒤에도 2D를 붙여줘야 돼요. 이제 아마 될 겁니다. 점프 2번 하고 다시 점프, 그리고 땅에 닿고 다시 점프. 세 번째는 안 되는 모습이고요. 2번만 되죠. 네. 호잇. 자, 이것으로 플레이어 캐릭터가 무한 점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2단 점프만 했는데 초기화하는 값을 1로 바꿔주면 1단 점프만 하기도 할 수 있고 3단 점프를 가능하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2단 점프만 가능하게 점프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땅에 닿았을 때 그 점프 횟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플레이어에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